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 지정학적 긴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세계 경제 활동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 여건의 지속적인 변화가 통화 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수치는 물가가 둔화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경제 성장률과 노동시장 과열이 지금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긴축 정책을 너무 적게 하면 물가 오름세가 고착화될 수 있고 너무 많이 하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2주 앞두고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여전히 물가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인도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전장보다 1% 넘게 상승해 배럴당 89.3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후 선물 거래에선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 대비 자국 루피아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9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후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채권 금리를 5.75%에서 6.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금융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모든 이들이 금리 동결을 예측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연 2.3%에 불과할 만큼 시장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달러 대비 루피아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피아 환율은 지난 4월만 해도 1달러당 14,700루피아 수준이었지만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루피아화 가치도 내림세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달에만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2% 이상 떨어지는 등 1달러당 16,000루피아에 육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에 대비해 루피아화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고 수입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금리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에 대한 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대1로 정상포럼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집결시키며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우방국 정상들에게 협력의 중요성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다자주의와 내정 불간섭 원칙 등을 거론하며 미국을 향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방중한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 수반들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일보 일면에 정상포럼 참가국 정상들과의 연회에서 연설하는 시 주석의 모습과 함께 조코이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키 칠레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지면 배치는 관영 매체를 비롯한 여느 현지 언론에 비해 가지는 정치 및 외교적 함의가 큽니다. 이 같은 지면 배치와 보도는 한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탈 1대1로 여론이 일었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남미 첫 수교국이자 리튬 등 자원 부국인 칠레와의 협력 분위기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조코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공동 건설하자고 제안했었다며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연결하고 함께 협력해 성공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최근 1대1로 사업에 따른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가 완공됐으며 조코이 대통령은 더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와 북부 깔리만탄 산업단지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규정 변경에 따라 화장품, 철강, 자전거, 손목시계 등 4가지 유형의 제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의 경우에 따라 제품 가격의 약 4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무부 규정 2023년 제96호에 따라 이 4가지 제품은 최애국 관세에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품목분류 코드에 따른 일반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 및 소비세청 파드자르 도니 이사는 이러한 제품의 수입은 국내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행 데이터 통계 결과 자전거와 손목시계 같은 특정 상품들은 인기가 있어 해당 상품들의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섬유, 신발, 가방 등 3가지 유형의 상품만 최대 30%의 고율 수입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도서에 대해서는 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최애국 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번 새로운 수입 관세 정책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관세 정책은 FOB 가격이 미화 3에서 1,500달러인 배송에 적용되던 기존의 7.5% 고정 수입 관세를 대체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더욱 쉽게 교육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교육비자를 출시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족자카르타의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열린 2023 이민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이민 체류 허가 국장은 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학생 비자가 교육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며 전반적으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출시된 학생 비자는 예비 학생들이 관련 부처의 추천서 없이 단순히 합격 증명서만 제출함으로써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비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비자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된 교육 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려는 외국인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비자 신청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국가철도공단은 수출입 은행이 발주한 발리 경전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발리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발리섬 국제공항에서 꾸따 관광지역을 연결하는 구간에 대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 건설 기본 계획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철도공단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최종 승인되면 양정부 간 차관 협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및 경협증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철도공단이 2020년 발리 주정부 개발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전철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노선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가 자카르타 경전철에 이어 세계적 관광지 발리섬에도 한국 철도 시스템 수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공단과 민간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해외 철도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보잉사는 인도네시아 지역의 사업 강화를 위해 수도 자카르타 중심부에 상설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인도네시아 교통부 민간항공국과 인도네시아 항공부문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이드 알라미 보잉 인도네시아 컨트리 매니징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항공시장 중 하나로 이번 사무소 개설과 교통부와의 양해각서는 향후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신규 사무소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고객들에게 엔지니어링 지원을 제공하는 보잉 엔지니어링 글로벌 서포트 센터의 지역본부도 병설됩니다. 한편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성김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이번 조치가 보잉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협력 관계의 영속적인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